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온 국민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공수처법이 오늘 국회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20년 넘게 온 국민이 염원해왔던 검찰개혁의 그 첫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이제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어떤 누구도 막을 수도 저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거대한 부패 권력과의 전쟁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온전한 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권력으로 재편하라.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지체 없이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촛불의 명령이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넘는 긴 시간 자유한국당과 수많은 접촉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끝내 돌아온 답은 삭발이고 단식이며 농성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벌어진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대표의 그 어색한 민주세력 코스프레가 치기 어린 투쟁쇼가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치열한 민생 앞에 절박한 서민의 삶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만큼은 또 경제만큼은 하나 되어 살려보자고 몇 번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존하는 단 한 뼘의 땅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서로가 소통하는 단 한 땀의 문틈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구구 정치의 광기 앞에 민주정치의 인내 또한 한계에 도달했음을 고백합니다. 공안주의로 무장한 황교안 대표의 경직과 독단에서 합리적 대화와 공존의 질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향한 선거제도와 검찰 개혁을 위한 타협과 합의로 황교안 대표의 유턴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서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또 국민의 탄식은 깊어졌습니다. 저로서는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4+1이라는 국회의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의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7일에 가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우리 국회 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한국 정치에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추방하며 협치와 합의의 새로운 정치를 꽃피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편 저희가 소집 요청한 30일에 시작되는 임시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난폭한 구구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하여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검사는 죄를 지으면 0.1%만이 기소되고 국민은 40%가 기소되는 이 현실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법 앞에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또 검찰의 특권은 해체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으로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고 국민의 권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됩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총통이 되며 국민은 객이 되고 검찰이 주인되는 거꾸로 돌아가는 역사의 데자부가 시작됩니다. 국민에 의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칼을 쥐고 나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선거법 개혁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응원과 성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와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하게 검찰개혁의 과정에서도 더 많은 응원과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무제한 토론을 마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신설법의 표결까지 강렬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힘으로 검찰 개혁의 첫 관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은 오늘 공수처법이 표결이 부결되거나 상정조차 안 되면 어떻게 되나라며 많은 걱정들을 하십니다. 또 그런 징후와 전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4+1 협의체 공조를 깨고 공수처법 처리 반대 입장으로 돌변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 또 현재 상정된 공수처법의 기능을 축소한 수정안을 발의한 권은희 의원, 이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검찰 개혁 방해인 거죠. 그게 타이던 자이던 간에 이들의 이런 행동은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분노케 한 이들의 행동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공수처법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인데요. 한마디로 뒤통수를 친 거죠.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필요가 없으니 입장을 바꾼 겁니다. 역시 야비한 정치 집단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또 바른미래당으로 합종 연행해가며 짬뽕 정당이 되어버리고 만 거 아닙니까? 이번에야말로 국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물타기는 최악의 악수인데요. 기존에 상정된 공수처법에 공수처 기소권을 제한하고 수사범위를 부패 범죄로만 한정하는 등 무늬만 공수처법인 수정안을 물타기용으로 발의한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국회 표결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지 향후에 드러나게 되겠지만 예측컨대 검찰의 약점을 잡힌 이들이 검찰 개혁을 막아주는 대가로 자신의 약점을 덮어주는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찬반과 수정안이 여러 가지 있는 건 다 이전부터 알고 계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통과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148표의 찬성표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 148석 이상의 재석 의원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통과에 가능한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됩니다. 166명이 투표를 했지만 예. 지금 공수처법 반대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선거법 때 기권했거나 반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선거법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올 것이다. 이분들이 만약에 참석을 안 하면 위험합니다. 의결 정족수 148석을 못 채우면 투표를 못 하니까 부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안 되는 거죠. 의결 상정을 못 하는 거죠. 참석을 하셔서 반대표만 던지신다 그러면 그거야 통과가 되죠. 예를 들어 150명이 참석했는데 예. 100명만 찬성하셔도 됩니다.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됩니다. 왜냐고요? 현재 압도적으로 높은 공수처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이런 국민의 여론을 역행할 시에는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내년은 총선입니다. 또 이번 국회 표결은 기명투표입니다. 누가 찬성을 했는지 또 누가 반대를 했는지 전 국민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은희 의원은 무기명 투표라는 황당한 제안까지 내놓았는데요. 결국 셀프디스, 자살골만 연속으로 넣고 있는 거죠. 본인의 밑장까지 다 까서 보여주고 만 셈입니다. 검찰 개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되었고 그의 온 가족의 피와 눈물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찰 개혁은 이루어내야만 하는 거죠.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의 숙제를 반드시 우리가 끝내야 합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 약한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